네, 지금 피 자체가 전체적으로 제 일부러 좀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. 나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조합의 리스크가 있어요. 여기가 조합의 리스크는 있는데, 예, 조합의 리스크는 있지만 조합의 리스크가 있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은 나름대로는 조금 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망미 구역이 조합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은 있고요.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들 정부에서 약간의 페널티 성격을 좀 줍니다. 인센티브를 전혀 배제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할 때도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.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모아갖고 해도 사업의 진행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고, 단지 이제 조합의 리스크가 상당히 끌어왔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의 리스크가 물론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으니까 충분히 좀 타이밍을 잡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위치 이런 거 불구하고도 좀 싼 편입니다. 그래서 저는 물건 잡아야 된다고 보죠. 그래서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춰서도 안 됩니다.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맞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, 고객님에 대한 컨디션을 좀 알아야 되니까, 일단 어머니 명의로 하실 거고 어머님이 1주택이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로 해가지고 좀 활용을 해야 돼요. 그 주택도 이걸 삼으로 인해 그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세금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좋다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, 타이밍은 괜찮습니다. 타이밍은 괜찮고 지금 금액도 괜찮은데, 일단은 저는 저를 알고 오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분들하고 프리미엄을 산출해내는 거, 특히 감정평가를 산출해내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이래 매도자한테 좀 작업을 좀 해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만 지금 제가 매매하거든요.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있긴 있는 거네요. 네, 제가 지금 한 물건이 20개 정도 있어요.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, 그런 것들은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서 좀 조정이 되는 것들,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하는데, 일단 금액이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니까 2억 5천에서 3억짜리 투자 금액이 온전히 들어가고는 물건은 없어요. 여기는 물건 자체가 다 큽니다.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조합원수가 870명, 그리고 총 입주하는 물량이 2,700세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세대수가 적은데도 보면 이름만 많은 그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땅 자체가 크겠죠. 하나하나다. 그러니까 다른데 서금사라든지 또는 초량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는 땅 자체가 크다 보니까 조금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, 돈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죠.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안 그래 오신다 해서 며칠 전부터 제가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, 저한테 매물을 4억에 내놨습니다. 그래서 그 물건은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, 4억에 내놨는데 지금 내고는 3억 7천까지 3억 7천까지 좀 해놨습니다. 조정 지역으로 묶여있을 때 뭘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그때 해야 되지. 예,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치고 빠지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후회는 드는데, 이제 그래서 아시는 분이, 부동산 쪽에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 구역을 얘기하시다가 리스크가 있어서 조금 저렴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내부 갈등이 있다, 법적으로 재판이 있다, 거기까지만 알려주시고는 이제 좀 물어보기가 그래서 근데 또 없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. 조합에 대한 리스크 있고요.
아니 그러고 나서는 물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물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이야 조합원 수가 870명인데 왜 없겠습니까? 단지 좋은 물건이었다는 가격이 좋은 물건이었다는 거예요. 여기는 사실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거든요. 사업적인 부분을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. 재개발 지역이.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재개발 투자는 실패가 없는 투자다라고 이야기하죠. 언젠가는 된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 뜻으로 드리는 거니까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실패가 없는 투자라는 것은 성공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. 자기가 돈을 갖다가 얼마를 투입을 해서 그 정도의 어떤 소득을 베네핏을 가져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어요. 지금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조합의 리스크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행이 조합만 해결이 되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가 조합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조합의 리스크가 조금 있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왜냐면 지금 이제 조합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. 조합원들이 많이 바뀌어갖고 조합원들이 발의를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진영 간의 어떤 다툼이나 소송과 고발과 뭐 이런 식의 돼 있던 걸 갖다 깨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계점이 왔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가만 못 있겠다라고 이제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강한 이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이 났잖아요. 이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수영구의 어떤 수급을 볼 때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관청에서도 이제는 조금 푸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탁탁탁탁 퍼즐 맞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저도 여기가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왔고, 저 강한 이구역이 있다고 왔거든요. 제가 작년에 강한 이구역을 노래를 불렀어요. 2019년도 말 정도 되면 부동산 경기가 턴할 것이라고 제가 2019년 초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청년 조정 대상 지역이고 막 이랬는데 저는 나름대로 좀 분석을 제 어떤 이론적인 근거하에 분석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이름 값을 하게 된 겁니다. 수영구청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래 이야기했고 전체적으로 했어요. 그러면서 그때 산 사람도 돈을 많이 벌었죠.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2020년도 1월달 딱 들어서자마자 제가 조금 조심해라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피가 다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손을 지금 안 대고 있어요. 조금 약간의 어떤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올랐길래 대연 3구역도 그렇고 막 좀 눌림목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 중개를 하더라도 좀 좋은 가격으로 겠다. 지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. 똑같은 매물이라 하더라도 저는 중개를 못하면 못했지 그 금액으로는 못하겠다. 물론 나중에는 그 금액 이상 가겠죠. 쫙 올라가니까.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그래 급한 타이밍은 아니니까 조금 좋은 가격으로 프리미엄이 좀 조정이 되는 그 금액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아직 이제 인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감평이라든지